3편 어부 박만덕의 역전 스토리. 72세 할아버지의 마지막 반전. 이번엔 누가 뒤통수를 맞았을까? 충격적인 오프닝, 새로운 배신의 등장. 여러분, 혹시 선량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등 뒤에서 칼을 맞아본 적 있으세요? 72세 박만덕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수상자, 복지관 관장님. 할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강의안, 할아버지가 직접 진행한 수업, 할아버지가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둔갑했거든요. 이번엔 가족이 아닌 선량한 얼굴을 한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전 국민이 박수치는 결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떻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항해에 바람이 됩니다. 평온한 성공 속 숨겨진 위험. 어제는 바람이 잠잠했어요. 바다가 유난히 말이 없었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도 잠시 쉬게 했어요. 제 이름은 박만덕.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노를 젓던 손으로 펜을 쥐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바다학교를 열었거든요. 처음엔 10명이었어요. 그 다음엔 20명. 지금은 30명이 넘어요. 다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줄 묶는 법. 서명은 다치라는 법. 사랑과 거래는 섞으면 썩는다는 말. 그 말들에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저는 설렜어요. 제 노후가 쓸모있구나. 제 실패가 누군가의 줄을 묶어주는구나. 바다가 준 또 다른 물고기 같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달콤한 유혹, 상 수상 소식.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뭘요? 상이 나왔어요. 지역 모범 시니어 상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저는 그물 깊던 촌늙은이인데요. 이제는 훌륭한 강사님이시잖아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관장의 눈빛이 너무 반짝거렸어요. 마치 제가 아닌 자신이 상을 받는 것 같은 표정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축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비 과정에 수상한 신호들. 시상식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첫 번째 신호 제 강의 자료를 정리한다며 모두 가져갔어요. 두 번째 신호 시상식 연설문을 도와드린다며 대신 작성하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신호 언론 인터뷰도 복지관 차원에서 정리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상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만덕아, 뭔가 냄새가 안 좋다. 무슨 냄새요? 바다에서 폭풍 오기 전 냄새 말이야. 조심해라.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복지관에서 절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 시상식 현장. 시상식 날이 왔어요. 복지관 앞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이. 아니, 제가 생각한 제 이름이 크게 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청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시장님, 구청장님, 지역 유지분들이 모두 나와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옆에 앉았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지역 모범 시니어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구나 싶었어요. 올해 수상자는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금융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그게 제가 한 일이에요. 그분의 바다학교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수상자, 복지관 관장님.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관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적은 강의 원고, 제가 직접 진행한 바다학교 프로그램, 제가 직접 나눈 생생한 경험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공적으로 둔갑해 있었어요. 관장은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관장이 연단에서 활짝 웃으며 상을 받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죠. 줄을 제 손에 묶었는데 또다시 줄을 빼앗기는 건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참을 수 없는 모독의 순간. 더 충격적인 건 관장의 수상 소감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의 결실입니다. 30년. 제가 평생 바다에서 배운 걸 30년이라고요? 특히 줄묶기 철학은 제가 직접 개발한 독창적인 교육법입니다. 줄묶기? 그건 제가 평생 바다에서 목숨 걸고 배운 건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절망과 분노의 시간. 집에 돌아와서 국을 끓였어요. 멸치가 팔팔 끓는데 거품이 하얗게 일어났어요. 제 마음 같았어요. 속이 뒤집혔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평생 사기당하고 살았나? 아들한테도 당하고, 이제는 복지관에서도 당하고. 상구 형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만덕아, 시상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네가 갑자기 나가더니. 형님, 왜 상을 관장이 받아요? 상구 형님이 주먹을 쥐었어요. 가만히 있지 마라. 이번엔 네가 정면으로 맞서라. 어떻게요? 저는 글도 잘 못 쓰고 법도 모르는데. 그래도 진실은 내 편이잖아. 포기하지 마라. 첫 번째 대응 시도, 공식적인 이해 제기. 다음 날 시청에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공적 확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 결제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해 제기는 절차상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세요. 내년? 제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년이라고요? 벽 같았어요. 철판 같았죠. 왜 이렇게 벽이 높나요? 직원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규정입니다. 바다에는 벽이 없는데 육지에는 참 벽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전략, 직접적인 대응. 복지관으로 돌아왔어요. 강의실에 수강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보고 다들 걱정스러워했어요.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바람 이야기를 합시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바람은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결심했죠.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세상에 남기자. 운명적인 기회, 방송 출연 제안.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박만덕 선생님이시죠?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팀입니다. 네. 복지관 바다학교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복지관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건 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출연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지요? 제 목소리 그대로 편집 없이 내보내주세요. PD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니까요. 진실의 순간 전국 생방송. 촬영 날이 왔어요. 복지관 관장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어르신, 방송 출연 전에 저희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따뜻했어요. 진행자가 친근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온에어 사인이 켜졌어요. 오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바다학교의 실제 강사 박만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만덕입니다. 선생님의 바다학교가 큰 화제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아들의 배신, 크루즈에서의 깨달음, 줄을 내 손에 묶는다는 철학,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한 과정. 그런데 최근에 지역 모범 시니어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아니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 제가 직접 진행한 강의, 제가 직접 나눈 경험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공로로 둔갑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복지관 관장이 제 이름으로 상을 받았어요. 아들한테도 배신당했지만 이번엔 선량한 얼굴을 한 사람들한테 당했습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실제로 바다학교를 만든 분은 어르신이신가요?
네. 제가 평생 바다에서 배운 생존법을 어르신들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공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제 이야기를 제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전국에 울려 퍼졌어요. 폭발적인 반응, 국민들의 분노.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72세 할아버지가 또 당하셨네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 등쳐먹다니. 정말 양심이 없네요.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우리 동네 복지관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이거 완전 조직적이네요. 정부에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방송 당일 밤 100만을 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200만, 그 다음날에는 500만을 돌파했어요. 압박과 협박의 시작. 방송 이후 복지관에서 난리가 났어요. 관장이 급하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복지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제가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어르신이 그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원금도 끊어질 수 있어요. 협박이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애초에 제 이름을 도용하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죠. 상대가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뒤 복지관 이사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만덕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인데. 위해서요? 상을 받으면 할아버지 인지도도 올라가고 복지관도 좋아지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윈윈? 제 공로를 가져가면서 윈윈이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윈윈한 거네요. 하여튼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복지관에도 피해고 어르신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또 다른 시련. 그날 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뉴스 봤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또 왔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 이제 경찰 조사받게 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지관 일 때문에 제가 방송에 나간 게 예전 투자 사기건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건가요? 제 자식이 또 죄인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순수한 위로, 손자의 사랑. 며칠 뒤 하준이가 찾아왔어요. 작은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파란 물감으로 그린 바다, 작은 배 하나, 그리고 크게 쓰인 글씨 할아버지. 저는 그 그림을 품에 안았어요. 하준아, 네 그림이 할아버지를 살린다. 아이가 웃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또 울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요. 하준이가 할아버지 편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심 어린 화해, 아들과의 대화.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울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명예도, 돈도, 체면도. 그게 전부라고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그런 일을 당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사랑은 어디 갔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랑을 숫자로 바꿨어요. 사랑을 거래로 만들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숫자는 지워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걸 이제 배워라.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다시 아들로 살게 해주세요. 이번엔 진짜로.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조건이 있다. 아들이 눈을 들었어요. 내가 하준이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사랑을 거래하지 마라. 아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려요. 이번엔 정말 지킬게요. 사회적 파장, 복지관 비리 수사. 제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다른 복지관에서도 비슷한 제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복지관도 어르신들 프로그램 훔쳐서 상 받았어요. 강의비를 어르신들한테 주지 않고 관장이 가로챘어요. 후원금으로 관장 자녀 유학비 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복지관 비리 수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다니던 복지관 관장도 결국 구속됐어요. 복지관 관장, 어르신 프로그램 도용하며 각종 비리 저질러. 신문 일면에 이런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리가 됐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독립적인 바다학교. 복지관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대신 제가 직접 박만덕 바다학교를 새로 열었어요. 상구 형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방송을 본 젊은 사회복지사들과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어요. 첫 수업날 놀랍게도 200명이 넘게 왔어요. 시청 대강당을 빌려야 할 정도였어요. 이번엔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단계 기본기, 줄 묶는 법.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급하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지 않는다. 2단계 응용편, 바람 읽는 법. 가족의 급작스러운 변화 신호 알아채기. 투자 제한에 숨겨진 함정 찾기. 감정적 호소와 논리적 판단 분리하기. 효도라는 이름의 착취 구별하기. 3단계 고급편 마이너스 이름 지키는 법. 명에 대여 절대 금지. 보증인 요구 단호히 거절. 법적 대응 방법 숙지. 자신의 권리 정확히 알기. 폭발적인 성과와 반응. 바다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성공 사례 1. 68세 김할머니가 손자의 게임머니. 요구 실제로는 도박자금을 바다학교에서 배운 방법으로 거절했어요. 예상 피해 금액 500만 원. 성공 사례 2. 71세 박할아버지가 딸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 투자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거절했어요. 해당 업체가 한 달 후 사기로 밝혀졌어요. 성공 사례 3. 65세 이할머니가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 권유를 사랑과 거래 분리 원칙으로 막아냈어요. 그 코인이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됐다고 해요. 통계적 성과 바다학교 수강생들의 금융사기 피해율이 일반 노인층 대비 90% 감소. 미디어의 집중 조명. 언론에서 연일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KBS 구시 뉴스 72세 어부 출신 강사. 노인 금융사기 예방에 혁혁한 공로. MBC 스페셜 바다에서 배운 생존법. 육지의 사기꾼을 막다. SBS 8시 뉴스 박만덕 바다학교. 전국 확산. 노인 피해 크게 줄어. 조선일보 일면 어부의 지혜가 만든 기적. 노인 사기 예방 혁명. 중앙일보 사회면 줄 묶기로 인생 지키기. 72세 박만덕의 철학. 정부의 공식 인정.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만덕 선생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표창하고 싶습니다. 저를요? 네, 노인 복지 향상과 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드리고 싶어요. 청와대까지 가게 됐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표창장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의 지혜가 정말 많은 분들을 구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평생 바다에서만 살던 제가 대통령님 앞에 서게 될 줄이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어르신의 바다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네트워크 구축.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서 전국에 바다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우수한 수강생들을 선별해서 강사로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전국 현황. 서울 8개소 수강생 총 800명. 부산 5개소 수강생 총 500명. 대구 4개소 수강생 총 400명. 광주 3개소 수강생 총 300명. 기타 지역 30개소 수강생 총 1,500명. 총 50개소 수강생 3,500명.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도 진행했어요. 서울 IT 기반 신종 사기 예방법, 부동산 투자 사기 대응법. 부산 수산업 관련 투자 사기 예방법, 해외 송금 사기 대응법. 제주 관광업 투자 사기 예방법, 펜션 투자 사기 대응법. 강원 농업 관련 사기 예방법, 임야 투자 사기 대응법. 국제적 관심과 해외 진출. 놀랍게도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NHK 한국의 72세 어부가 보여준 노인 사기 예방 혁명.
미국 CNN 코리언 피셔맨스 위즈덤, 세이브즈 사우전즈 프롬 스캠즈, 영국 BBC 프롬 시 투 스캠 프리벤션 72 이어올즈 리마커벌 저니. 일본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통역을 대동해서 도쿄와 오사카에 다녀왔어요. 일본 어르신들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다의 지혜는 국경을 초월하는구나 싶었어요. 출판과 방송 진출.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제안했어요. 72세 어부의 인생 역전기, 줄은 내 손에. 6개월간 틈틈이 원고를 썼어요. 상구 형님이 도와주셨고 젊은 작가분이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출간 후 성과. 출간 일주일 베스트셀러 1위. 1개월 15만 부 돌파. 3개월 35만 부 돌파. 6개월 50만 부 돌파.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 부모님께 선물했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책 덕분에 3천만 원 투자 사기를 피했어요.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30에서 40대도 꼭 읽어야 할 필독서예요. 방송 프로그램도 론칭됐어요. KBS 방만덕의 바다학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간 실제 사례를 들고 와서 대응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평균 시청률 18%를 기록했어요. 일요일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인 수치였어요. 개인적 변화, 진정한 가족의 회복. 이 모든 과정에서 가족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아들은 정말로 변했어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자립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훨씬 건강한 관계가 됐어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거래 분리였죠. 하준이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저를 찾아와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 자랑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이래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영웅이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이 모든 일이 하준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후에 놀라운 변화. 바다학교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회적 변화. 전국 노인 금융사기 피해 40% 감소. 바다학교 수강생 누적 1만 명 돌파. 정부 정책의 방만덕 가이드라인 반영. 복지관 투명성 대폭 개선. 개인적 변화. 아침 여전히 바다에서 상구 형님과 뜰 체질. 오후 전국 바다학교 온라인 수업 진행. 저녁 상담 전화 및 사례 연구. 매일 수십 통의 감사 전화가 와요. 할아버지 덕분에 5천만 원 지켰어요. 손자 사기를 할아버지 말씀으로 막았어요. 딸의 투자 제안을 거절할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들어드리고 조언해드려요. 특별한 방문, 정치인들의 러브콜.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방만덕 선생님, 정치에 관심 없으세요?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시면 확실히 당선될 텐데요. 민주당도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바다 사람입니다. 육지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고문이라도. 고문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방만덕이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강연, 복지관에서의 작별. 1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 복지관을 찾았어요. 새로운 관장이 와 있었어요. 젊고 열정적인 사회복지사였어요. 방만덕 선생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한 번만 강연해 주세요. 마지막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예전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1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배신당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배신이 저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줬어요. 노후는 새로운 항해입니다. 풍랑이 와요. 배신도 와요. 하지만 줄을 자기 손에 묶으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 노후는 이제 남의 손에 있지 않아요. 제 손에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에필로그, 바다로의 회귀. 강연을 마치고 바다로 향했어요. 상구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덕아, 이제 진짜 끝났냐? 끝이 어딨어요, 형님? 계속되는 거죠. 그럼 내일도 바다 나가냐? 당연하죠. 그게 제 본업이에요. 둘이서 웃었어요. 바다가 우리를 반겼어요. 파도 소리가 축하 인사 같았어요. 형님, 제가 유명해져도 바다가 제일 편해요. 바다는 거짓말 안 하니까.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넌 이제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수평선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마지막 메시지.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여러분, 박만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줄을 내 손에 묶으세요. 숨을 내 박자에 맞추세요. 그리고 삶을 내 가슴에 품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그건 바람 같은 덕입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촛불을 껐어요. 불빛은 꺼졌지만 제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제 이름으로 타고 있었거든요. 내일도 바다는 저를 기다릴 거예요. 저는 또다시 노를 잡을 겁니다. 줄은 제 손에, 숨은 제 박자에, 그리고 삶은 제 가슴에. 여러분도 각자의 바다에서 멋진 항해하세요. 3편 완결 그리고 시리즈 마무리. 여러분, 박만덕 할아버지의 장대한 여정이 끝났습니다. 1편 가족의 배신과 첫 번째 깨달음. 2편 법적 투쟁과 사회적 인정. 3편 새로운 배신과 완전한 승리. 72세에 시작된 인생 역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교훈들. 줄은 내 손에, 주체성의 중요성. 사랑과 거래는 분리, 건강한 관계의 기준. 이름은 내 것, 자존감과 정체성 지키기.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 시작 가능.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박만덕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람이 허락하는 만큼,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계속 항해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응원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